일단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죠. 글로벌 금융 K라이에 있는 교육과장 박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시간이래요?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오늘은 영업 전략에 있는 보고 싶은 시간이죠? 어떤 걸 보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보시면 누군지 아시나요? 안젤리나 졸리. 뭘로 안젤리나 이펙트라고 돼 있거든요. 유방 제거 관련된 거 나오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 유방 제거가 검사를 한 거잖아요. 유전자 검사. 자기한테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검사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보험 쪽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를 연계해서 뭐 한 교십만 원, 20만 원 주면 이제 내가 걸릴 확률을 몇 프로 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떠세요? 그런 거 있으면 해보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단호하게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치아 관련된 걸로 검사하는 거 있다 그랬었죠. KBS 한 거.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검사하는 게 좀 많아지는데 제가 그분한테 영상을 좀 보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는 영상이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라고 해서 보냈는데 답변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보신 것 같아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11월에 사이버 교육 받으시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오이와 보험의 공통점 막 얘기하고 이랬죠. 혹시 보셨나요? 저렇게 답변이 없으면 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 영상 관련된 거 제가 조금 설명드릴 건데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분이 티모시 레이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인데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95년에 HIV라는 거에 진단을 받아요. 그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라는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요. 유전자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면역결핍이라고 굉장히 다른 거에 걸리기 쉽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에이즈라든가 백혈병까지도 막 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걸리신 분이 계세요. 근데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인데 에이즈의 날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에이즈 걸리신 분이래요. 근데 음식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때요? 네. 에이즈 걸린 분이랑 밥 먹어도 돼요? 네. 그래요? 혹시 입맞춤은? 괜찮아요. 입맞춤도 괜찮아요. 혈액만 안 들어가면 목욕하는 거? 목욕은 괜찮고 너 모기에 물리면 어떡하지? 안 되지. 왜요? 괜찮아요. 꾸준히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에이즈의 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없애자는 취지로 해서 만든 영상인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제가 막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에이즈 걸리신 분 있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선입견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없애는 걸로 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고 이분이 한 12년 정도 진단받고 12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계속 치료를 받는데 잘 안 되니까 골수 이식까지 가요. 골수 이식 가려면 굉장히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이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그 준 사람이 유전자에 약간 돌연변이가 있는 분이에요. CCR5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유전자가 이렇게 원래 정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거꾸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골수 이식을 받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준 사람도 걸려요, 에이즈? 그게 줬잖아요, 골수를. 근데 이 사람, 이 돌연변이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돌연변이는 에이즈랑 백혈병을 나게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았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걸린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엄청난 분이죠. 이게 유전자 관련된 거를 좀 적어하는 게 있어요. 이 DN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 작은 원소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원소가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뭐가 붙냐에 따라서 또 막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고 막 이러거든요. 이 DNA를 이렇게 편집하는 기술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돌연변이가 거꾸로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막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왔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런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안 되는가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증거 논문은 없어요. 근데 발표는 자기가 제일 먼저 세계 최초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아기한테 그런 유전자 편집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막 이제 상상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IQ가 엄청 높은 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 안 걸리는 애들, 그리고 뭐 탈모도 없어. 탈모도 유전이잖아요. 탈모 막 없애버리게끔 막 하고 눈도 2.0이 계속 유지가 돼. 그리고 절대 음감 아세요? 음을 들으면 다 기억하는 거? 제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피아노 건반을 여러 개를 딱 뭉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음인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절대 음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근육도 막 엄청 저거 해가지고 단거리 주자 막 우사인 볼트 막 이런 애들 막 나오네요. 이런 거 한 번에 막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오진 않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저렇게 편집하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논의를 해요. 어떤 애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는 이런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어머머, 웬일이야. 그런 거 아니냐고. 자, 안젤리나 졸리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왔는데 보면은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거든요. DNA를 그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뭐 애한테도 이렇게 해서 아까 그 CCR5라는 거 막 조작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말처럼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뭐냐면 이 DNA라는 거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세포 있죠. 세포도 그 작은 세포 안에 핵이 있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핵. 그 핵 안에 DNA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32억 개가 있고 이게 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다 뭉쳐요. 이게 이렇게 그냥 쫙 되는 게 아니라 다 뭉쳐져 있어. 그 세포라는 핵 안에. 자, 그럼 그거에서 원하는 CCR5라는 애를 찾아서 걔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게 돼 보이세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런 거를 지금 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영상을 찍었어. 여기 DNA가 이렇게 있거든요. DNA를 자르는 영상을 보여주는 시대까지 막 와버렸어요. 이거 하는데 비용 얼마 들 것 같아요? 엄청 들 것 같죠? 제가 아까 그분한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엄청 싸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크리스퍼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요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DNA라는 아까 32억 개 쌍 있었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 위치를 찾아가는 애가 있어요. 그게 이제 RNA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RNA라고 걔가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요 Cas9이라고 하는 애가 그걸 자르는 거거든요. 요렇게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에 있는데 가서 그거를 잘라준다. 근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근데 혹시 발라서 되는 것도 가능해 보일까요? 예를 들어 저녁에 로션 같은 걸 바르고 잤어. 그랬더니 눈동자 색이 바뀌어 있고 뭔가 이렇게 머리 색이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유전자가 바뀌어 있는 게 가능해 보이나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과 아까 이 저기 누구냐 얘 안젤리나 졸리 있었죠. 얘가 1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뛰어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요. 여기는 과학자들이 원체 기초 과학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3년 전만 해도 아무도 연구를 안 하던 게 지금 확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막 노벨상 지금 탄대 만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제가 여기서는 뺐지만 특허니 뭐니 뭐 장난 아니에요. 이 안에 있어도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런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첨단 과학 관련된 걸로 제가 이런 뭐 PHYS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들어가서 보는데 진짜 매일 여러 개가 엄청나게 쏟아져. 여기 보면 막 그 작은 세포부터 막 우주까지 엄청난 과학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특히 뭐 저는 이제 이거 하려고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암 치료하는 거 관련된 것들 쫙 엄청나게 나와. 그러면서 여기 거북이 나오네요. 거북이. 이게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거북이 DNA 추출해가지고 면역이나 암세포 관련된 거 나오면서 거북이에 장수하는 저 동물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장수하는지 DNA 구조를 지금 뭐 몇 개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장수하는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DNA가 어떤 게 다른지를 9개까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6개가 확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DNA를 조작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한번 보시면 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장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진짜 오는데
그때 경험생명표 관련된 거 지금 변하는 추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보죠. 보면은 89년도에는 65세, 75세 사는 평균 연령 보이시죠? 그게 좀 늘어나서 81세까지, 뭐 86세까지 늘어났다가 내년에 어떻게 된대요? 내년에 85세, 88세까지 늘어난다라는 거 보이시죠? 사람이 아까 그 영상에서 200살까지 산다라는 거 있죠?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래서 경험생명표 바뀌기 전에 보험 관련된 거 잘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하되 세액공제에 되는 거 어제 들으셨죠? 세액공제에 되는 연금저축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하면서 이번 12월이 또 연금저축 관련된 거 가입하는 달이니까 이런 거 하자. 그러면서 어제 되게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뭐 나왔었어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더라도 전화나 우편으로 청약하는 거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연금저축 가입하겠다고 하는 고객이 있어서 가입하는데 종신토록 연금 받는 게 되나요? 되죠. 안 된다고 하는 분은 옛날에 공부하시고 중간에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분, 그래서 교육을 잘 들어야 돼요. 종신연금 관련돼서 가능해요. 손보사들은 안 되고 생보사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어제 IBK 와서 교육한 거죠. 연금저축도 종신으로 받는 거 가능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9월 19일 날 이렇게 그 변액 관련된 거 가입했잖아요. 변액연금. 그거 하면서 이렇게 수익률 99%까지 갔어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 이렇게 쭉 떨어진 거 아시죠? 가입하고 8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승질 나서 깨버렸을까? 넣었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한 번 더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어.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이게 끝인지 잘 모르죠.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넣어놓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11월 23일 날 왕창 넣었잖아요. 그렇게 넣었더니 지금 수익률 어떻게 됐어요? 제가 1월 26일 날 가입하고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는 360만 원만 넣어놔야 돼. 만약 매달 30만 원씩 쭉 넣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한 75, 80 이렇게 쭉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떨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중간에 계속 돈을 넣었죠. 그렇게 해서 총 넣은 게 1000만 원이거든요. 수익률은 99.4%. 그래서 1022만. 이게 오늘 날짜예요. 떨어졌을 때가 이게 위기인지, 이게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마지막 기회일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때 그런 것들을 베팅할 수 있냐 없냐로 기회를 잡냐 못 잡냐 같은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100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이렇게 좀 중도 인출해서 금액을 좀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월 26일 날 시작해서 지금 2100까지 떨어졌거든요. 2400에서 2100으로 20% 떨어졌죠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까 말까가 제가 문연이라는 책 엄청 좋아한다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는 말은 15년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15년 주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보면 IMF나 이런 이 08년 때처럼 우리나라 지수가 1800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기는 내년 6월에서 10월 정도래.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때 1700 정도, 180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난리 날 거예요, 진짜. 막 뉴스에서 막 망하네 뭐네 말. 그때 베팅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 500만 원 넣어놔서 막 저거 됐다고 했다가 지금 500 또 넣은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1700으로 떨어지면 지금 1000 넣어놨죠. 그럼 떨어졌을 때 1000만 원 또 들어갈 거거든요. 아니면 2000 넣거나. 거기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1500까지 떨어지면. 그럼 3000 넣어놨죠. 그럼 이때 또 3000이나 6000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총 넣은 게 1억이고 올라가면 그때 제가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쫙 나거든요. 근데 꼴랑 360 넣어놓고 반대해봤자 얼마 올라가겠어요? 10% 20% 올라봤자 한 50만 원 이득 버는. 이런 식으로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잡을 수 있는 지식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현금을 내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넣어놓을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금을 지금 많이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내년이에요. 이런 것들 관련된 거,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대출 받은 금리가 얼마큼 올라갈지 이런 것들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뭐 보험을 유지하는 전략도 필요해요. 어려우면 사람들이 보험 깨져. 그때 보험 못 깨게끔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혹시 여러분 매달 나가는 생활비 있죠? 생활비에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현금으로. 이거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게 비상 예비자금이라고 해서 재무설계하면 배우는 건데, 지금 시기에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나부터 일단 현금 보유 늘리면서 내가 생활비 낼 수 있는 거 1년치 정도 준비하는 거 한번 연습하시고 고객한테도 꼭 좀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진짜 보험 안 깰 수 있고, 위기가 왔을 때 보험 안 깰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꼭 좀 잡으셔라. 내년에는 기회가 오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회를 잡아라 라고 말씀드린 거 있는데, 혹시 이거 제가 밴드에 올린 거 보셨나요? 네. 아 그래요? 밴드에 제가 이거 3일인가 올렸거든요. 6일부터 실손담보들 중복 가입이 안 되니까 요거 참고하세요 라는 건데, 6일이면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일배책 관련된 거 보이시죠? 네. 제가 농협 선보 그 비갱신으로 100세 비갱신 3억 해주는 거, 가족 일배책 이거 꼭 하시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중복으로도 된다고. 근데 이런 게 진짜 이렇게 한순간에 확 없어져요. 내일 없어지는 거예요, 당장. 그러면 오늘부터 많은 고객들 준비시켜준다고 해봤자 물리적으로 몇 명 못해요. 그리고 아까 전자하고 우편청약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배책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 대물교통사고 벌금 이런 것도 막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중복으로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기회 드리는 게, 12월에 꼭 하셔야 되는, 내년이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12월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DB손보에 있는 갱신형 상품인 거예요. 얘네 보면 100세까지 납입 면제 준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내가 20년 갱신자리 가입했어. 그러다가 암이나 이런 거에 납입 면제 받는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납입 면제 해주고, 갱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돈을 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DB는 100세까지 그거 다 납입 면제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 준비하시면 아주 멋이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뭐 신문에도 얘네 상품 좋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번 12월에 준비한 게 이런 테크 관련된 거예요. 핀테크 관련된 걸로 해서 기술 발전들 쫙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 12월 초에 제가 이제 자료들 막 봤잖아요. 그거 받으면서 약간 수정이 된 건데, 갱신형 상품을 가입하는 게, 원래는 저희 비갱신을 막 준비하자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 기술 발전하는 거 보셨죠? 예를 들어 암 걸리면 지금은 막 수술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렇게 뭐 약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바꿔가지고 암이 발생 안 하게끔 하는 것도 막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암을 죽이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암을 막 뭐 할 것 같죠? 근데 지금 아까 유전자 기술은 암이랑 싸울 수 있는 면역 세포를 키워서 얘가 얘를 싸우게끔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그런 시대에 오다 보면 수술하거나 진단비 지금 막 준비하자라는 컨셉이 완전히 안 맞을 수 있어요. 아까 5년 전에 그 유방암 제거 수술,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처럼 5년 후에는 또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갱신형이랑 비갱신 관련된 것들 분산 투자하셔라 라는 컨셉으로 해서 제가 넣어드린 거니까요. DB생명 관련된, DB손보 관련된 걸로 해서 골드 클래스라는 거 있죠? 요거 준비하셔. 아까 유전자 조작하는데 한 3만 원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가입하려는데 얼마면 될까요? 5만 원. 5만 원. 예,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이니까요. 5만 원이면 이번 달에 하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DB손보 거 꼭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봄이라는 브랜드 어디 건지 아시나요?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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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해서 신상품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뇌혈관 허혈성 준. 삼성화재가 뇌혈관 허혈성을 준다라는 시대도 와버렸어요.
그리고 얘네는 조금 특이한, 얘네는 갱신형이긴 한데 갱신 시에 돈을 이렇게 납입면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는 납입면제 받으면은 적립금도 납입면제 해주겠다라는 특약이 있어요. 이거 넣으면 적립도 납입면제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뭐 유산 2천 주고 질병수술 뭐 이런 것들 할인해주고 막 이래. 지금 보면 12월 엄청난 달이길 거. 삼성화재 사람들이 이런 거 판매하려고 혈안이 돼서 이제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냥 안이하게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인하시고 보시고 여기 보면 할인 관련된 거 나오는데 할인채 쓰시나요 이런 거? 그래 제가 삼성생명에 종신 가입할 때 이거를 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4만 5천 원 정도 되는 건데 13만 9천 원, 8천 원 이래요. 그 5천 원 정도 할인되는 건데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거 하면.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이거 할인 받으니까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할인채라든가 이런 거 쓰고 BMI 수치 관련돼서 높으신 분들 있죠? 이거 자각을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것들 잘 알려주시면서 운동하는 것들 안내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피트니스 하나 새로 생긴대요. 피트니스 관련해서 얼마인가 봤더니 월 5만 원 정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1년치 가입하면서 프로 골퍼한테 레슨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골프 레슨. 그렇게 하면 보험 원래는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할인해서 240만 원에 해주겠다. 월 20만 원에 프로 골프 선수가 이렇게 해주겠다. 지금 괜찮다라는 분도 계시고 비싸다라는 분도 계시네. 좀 비싸다는 분들 위해서 제가 반값으로 매월 10만 원 하시겠어요? 아 정말요? 약간 망설이는 분을 위해서 제가 반값으로 월 5만 원. 우와, 그 대박이죠. 해보시겠어요? 이게 보면 선착순 20명 보이시나요? 여기 선착순 20명? 20명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1년 동안 이제 이걸 할 거예요. 그런데 데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 가격에 해주겠대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몇 시에요? 네? 몇 시에요? 시간? 이게 6시부터 열고 뭐 11시인가 뭐 이러거든요. 저는 5시에 4시 5시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프로골프 선수는 7시부터 출근한다는 것 같아요.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오픈 전에 이렇게 소개해주면 그 가격에 해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한번 하면은 괜찮아 보여서 저는 7시에 가서 레슨을 받고 올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혼자 하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해야 돼. 같이 있는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7시에 출근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누워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끊었어. 질렀어 그냥. 저질러 버렸는데 회사 여기 지하에 헬스 있죠? 네. 거기서 얼마인지 물어봤어. 네. 얼마일 것 같아? 36만 원이래요. 1년치. 엄청 속상하다. 근데 고객이 딱 이 케이스일 거야. 여러분들한테 연금이든 종신이든 아까 DB든 삼성이든 뭘 가입해. 가입할 땐 정말 좋은 것 같다. 이게 좋다라고 해서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서 뭐가 하나 딱 들어오면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기분 엄청 나빠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거야. 거기 가서 걔네도 하루에 1,000원이야. 헬스만 하는 건 하루 1,000원이라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골프였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 보험을 가입을 시켜도 고객이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서 네가 진짜 잘한 거다. 보험 정말 좋은 거다. 이거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게 19년도에는 꼭 필요하다는. 아까 삼성생명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BMI 수치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라 라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제가 기사 이거 어제 저녁에 기사 친 거거든요. 그랬더니 14년 이후에 보험 가입하라라는 막 기사가 나와요. 왜냐면은 그때 가입해야 종신이 리하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싸지니까. 예정 이율 막 저거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어떠세요? 이거 보셨을 때 박지지 내년에 가입할게 막 이럴 수 있죠 고객이. 근데 잘 보시면
뭐가 유리한 거고 뭐가 불리한 거예요? 사망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이 유리한 거고 연금은 지금 불리한 거죠. 근데 아까 막 저축연금 막 이런 거 종신으로 연금 타자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상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이거 가서 설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고 이런 거다라는 거를. 근데 제가 방금 아까 이 부분까지 보여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표정도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이상했어.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고객은 어떻게 했어? 고객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하는 달이니까 이 부분 잘 보시고 이거 종신보험 그럼 내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물가 상승되고 사업비 지금 막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막 저거 산재니 뭐니 막 해가지고 그거 되고 막 지금 IFRS니 상용일 올라가는 거나 금리 올라가는 거 금리 올라가면 바로 보험료 반영될 것 같죠? 싸질 것 같죠? 아니에요. 1년 정도 걸려요. 그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돼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종신보험 지금 가입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들을 또 설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보험계에서는 전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원수사 인사발령으로도 벌써 보여요. 보면은 동양생명 있죠? 네. 동양생명 지점장이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면 알아요? 몰라요? 직원분들이? 모르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여기 보험사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지점장님들은 이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보험 바뀌었다라는 거 연락처나 이런 것들 다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관련된 아까 제가 교육도 업데이트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계속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고객 관리하듯 계속 신경 쓰면서 우리 그 신입분들 이런 분들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인사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인사 막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런 제안서를 보여줘요. 고객한테 이런 제안서를 보여주셔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니즈 환기하는 것들 막 자료 나와요. 보험이 종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 생활비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 막 설명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 좀 잡아주셔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교육 잡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때 지점장님한테 설명드린 게 있어요. 지점장 이거 근데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꽂히는 거, 고객이 좋아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것만 설명하는 거 맞죠?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거를 굳이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캐치한 다음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하셔라 라는 자료니까요. 이 부분 하시면서 제가 12월 미션 하나 드리면 고객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는 거고 고객을 설득시키는 거. 이 부분이 12월 미션이거든요. 내가 말이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 많은 사람 얼마 전에 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짜증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 자기 혼자서 막 계속 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 경청도 좋은데 설득하려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막 지금 혈압 막 올라오네. 어지러워지네. KLI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 지금 보셨던 자료들 있고 제가 지금 설명 못 드리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밴드 꼭 좀 들어오셔서 보셔라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작년 11월에 교육한 거 요거 리스크 체크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 와서 교육한 건데 이때 설명드린 게 메리츠에 골절 100만 원으로 보험료 10,000원짜리 가입하셔라. 10년 납하면 120만 원밖에 안 내니까 100세 비갱신으로 골절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거기 가족 일배책 꼭 넣으셔라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 가족 일배책 이미 막혔고 골절 1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막혔죠. 이때 설명한 게 지금은 또 판매하지 못하는 상품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달에는 제가 고객의 이거 아픈 것들 고지사항 받아오는 것들 막 설명드리기도 하고 이 1월에는 ABL 연금 가입하셔라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실비와 암보험 관련된 것들 막 설명드린 것도 있고 후유장애라든가 뭐 수술비 관련된 거 제가 여기 방석 수술해서 한 60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험 가입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거 된다고 방석 수술하면 지금 그게 나오는 게 수술비 플랜들이에요. 지금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실 수 있고 뭐 숨은보험금 찾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험금 어디서 뭐 못 받은 거 있는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준비한 게 이거였어요. 테크 관련된 거였었는데
어플 관련돼서 막 조회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적었는데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설명 보실 수 있고 OK 마이보험 관련된 어플들 그리고 이벤트 여러 복합 사고 일어날 때 그거 견딜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19년에 딱 이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갑자기 소득 끊겼는데 대출금리 오르고 집 안 팔리고 막 그런 것들 내 아는 분들 다 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냐라는 것들 설명드린 거 있었고 복리와 단리 설명드린 거 있었죠. 요거 그때 쓸데없는 거다라고 설명하신 분 있는데 요게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기가 오실 거예요. 복리 단리 관련. 이게 특히 IFRS 관련돼서는 핵심이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 일배책 관련돼서 임대인 배상 이런 것들 막 설명드린 것들 있었고 실제로 제가 9월에 이거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를 그대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이거 보상이 되냐 이런 것들 막 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제가 화내지 않는 거 설명드린 거 있었죠. 아까 제가 그 말 많은 분 보면서 진짜 그 앞에서 화가 안 났거든요. 진짜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화 안 내는 거 관련된 거 연습 꼭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보실 수 있고 사이버 교육 꼭 받으셔서 하셔라. 제가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고객을 가만 고객 찾는 방법부터 막 설명드린 거 있었어요. 이렇게 그 공식 기관에다가 정보 요청하는 정보 공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써먹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막 나와 있고 고객 만났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들 막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보셔라 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기초 체력 다지는 거거든요. 제가 2층 집 관련된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땅 주인이 2층짜리 집을 좀 지어달래요. 그래서 건설하시는 분이 알겠다고 해서 감독님하고 와서 이제 지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공사로 바닥 다지고 1층만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2층 집 지어달라고 했는데 왜 1층을 지었냐고 이러는 거예요. 2층 지으려면 1층을 짓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2층 집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올려야지. 어때요? 제가 내가 맞다 야 2층 지으려면 1층부터 지어 내가 맞아 맞다 틀리다는 중요하지가 않아. 제가 이거 지금까지 지금 40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2층 집이 중요해요? 내가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냐 없냐로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좀 느꼈거든요. 제가 12월 미션 뭐였어요? 경청하고 설득하는 거죠. 내가 보험회사 오래 근무하고 막 경력이 많아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 2층부터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냐 없냐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관련된 것들 전쟁 달인데 그런 것들 진짜 막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 고객들 잘 화내지 않고 잘 설득하시는 달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1년간 이렇게 쭉 기초 체력과 이런 것들 다진다라고 해서 만들어 온 자료들이 있는데 잘하고 있나요? 와 답변이 없네. 다음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바꿔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12월은 보고 싶은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드린 거 있었죠. 아까 DB 송보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삼성생명의 신상품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다른 생보 관련된 연금저축이나 이런 애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랬으니까요. 그 부분 잘 활용하시고 남은 시간은 제가 요 설문지 관련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설문지예요. 보시면은 내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보험 관련돼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킬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습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는 설문조사 있으니까요. 이거 혹시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남으셔서 해보시면 되고 영업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밴드 잘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